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21강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두 번째 요인인 근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면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2강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요인, 즉 모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석사, 박사 논문을 쓰며 공부했던 내용에 기초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보다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은 석사, 박사 논문, 그리고 저희 저서인 부처님의 부자 수업 등에 일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과 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인이란 직접적인 요인을 말하고 연이란 조건, 환경,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인은 게을러서 한 가지만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됩니다. 그렇지만 돈을 번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잘해서 돈을 번다면 이 세상에 돈 벌 사람이 넘쳐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돈을 버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돈을 벌 수 있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인, 그리고 조건, 환경, 상황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가장 안정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농사였습니다. 물론 농사도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지만 장사나 다른 일에 비하면 보편적이고 안정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정된 일입니다. 저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간단하다기보다 딱 하나였습니다. 봉급 생활자가 되지 말고 사업이라는 모험을 해야 부자가 된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를 저는 멋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목 때문에 낚였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는 사업을 하다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모험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위험이 많으면, 즉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나 다 생각할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반드시 갚겠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신용이 높은 이건희 회장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돈을 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은, 즉 신용이 매우 높은 기업인인 이건희 회장은 가장 이자율이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위험이기 때문에 저수익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성이 좀 의심이 되는,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서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활동했는데 광산을 개발을 했다. 틀림없이 매작물이 있기 때문에 투자만 하면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설사 빌려주려고 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 받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이건희 회장은 반드시 돈을 갚겠지만 이 사람은 망해서 어쩌면 사기꾼이어서 도망가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농사일을 떠나 다른 일을 하라고 말하면 약간의 모험을 하라는 것 혹은 상당한 모험을 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농사는 육체 노동의 강도가 장사보다는 더 큽니다. 장사는 농사에 비하면 육체 노동의 강도는 더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는 폭삭 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업보다도 위험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장사는 농사보다도 더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사는 고위험, 고수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공할 경우 농사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농사 지어서 큰 돈 벌었다는 사람은 드물지만 장사에서 큰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술은 어떨까요?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고 반드시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기술은 좋은데 마케팅에 실패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따라주지 않아서 실패한 제품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술만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 부담이 큽니다. 농사보다도 큽니다. 농사를 지으면 누구나 다 물건을 보고 농작물을 보고 쉽게 판별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공업도 농사보다도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러므로 농사보다는 장사 그리고 수공업이 위험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아주 다양한 경제 활동을 권고하셨습니다. 즉 농사만이 아니고 상업, 목축, 심지어 돈을 저축해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라고 하고 집을 지어서 빌려주고 세를 받으라고 부동산 임대업까지 권장하셨습니다. 농업 이외에 상업, 목축, 금융업, 임대업 이런 것들을 하려면 반드시 모험이 수반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공업도 모험이 수반됩니다. 부처님은 기술을 배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농경사회에서 상업과 수공업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 고수익의 법칙대로인 것입니다. 벼력 차바함경에는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갖가지 기능 배우고 방편으로 재물을 모으되 그 재물을 얻은 뒤에는 마땅히 네 몫으로 나누어야 한다. 한 몫으로는 먹는 데 쓰고 두 몫으로는 살림에 쓰고 나머지 한 몫은 간직해 두어 공공할 때를 미리 생각하여라. 생활을 경영하는 그 업으로는 농사 짓기와 장사하기와 소나 양을 먹이어 번식시키기, 셋집을 놓아 이익 구하기, 집을 짓기와 침구 만들기, 이것은 6가지 직업이거니 방편으로서 온갖 직업 힘쓰면 이 세상을 안락하게 살아가리라. 이와 같이 잘 직업을 힘써 지혜로서 그 재물 구하면 그것을 따라 재물 생기니 모든 물이 바다로 흐르듯 하리. 이리하여 그 재물의 이익되기는 꿀벌이 온갖 맛을 모으듯 하고 밤낮으로 그 재물 불어나기는 마치 재미 쌓는 흙 무덤이 같으리. 늙은 자제에게 재물을 주지 않고 변두리의 백성도 생각하지 않으며 믿을 수 없고 간사한 사람
교활하고 또 인색한 이들, 성공한 사람에겐 친하여 붙지만 실패한 사람에겐 멀리 떠난다. 능히 그 일에 성공한 사람에겐 마치 불이 성하게 붙는 것 같으리니 착한 벗이나 귀중한 사람이나 민첩하고 가만히 착하기 닦는 이는 기운을 같이 한 친형제처럼 능히 잘 거두어 받들어야 한다. 친한 권석들 속에 있을 때에는 젊은 소처럼 높이 나타나 제각기 그 바라는 것 따라 재물 나누고 음식을 보시하면 수가 다하여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 누리리라. 이렇게 벼력자화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뜻입니다. 돈은 나쁜 것이니 멀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생 시절에 창업의 기회가 왔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합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입학한 대학이니 졸업하고 시작해도 되지 않느냐 하고 말렸지만 빌 게이츠는 끝내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금 그렇게 회상합니다. 만약 그때 중퇴하지 않고 졸업했더라면 지금 유명 기업의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중퇴는 상당한 모험입니다. 그 모험의 덕분으로 그는 세계적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라면 모두가 할 것이고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서 돈 벌기 어렵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으니 망설이게 되고 소수가 모험을 하며 극소수가 성공하는 것이 사업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 즉 농업 이외에 상업, 목축,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이런 것을 하라는 말씀을 무조건 사업하라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경전 곳곳에서 도박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사업가의 자질을 타고나고 충분한 자본이 있고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모험일 수 있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박일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과 환경을 살펴서 모험을 해야지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충고대로 직장에서 사표 내고 사업하려는 생각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날도 부처님 당시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봉급 생활자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면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모험도 선택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하니 부처님 말씀대로 상업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모험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 뿐이며 모두 다 농업을 그만두고 상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이나 금융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험이 자기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사업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가 파산한 사례로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경제에 관한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여실지견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과연 사업에 맞는 사람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깨달았다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즉,
깨달았다고 약간은 의시되는 사람이 있는데 증거는 뭘까? 항상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경전을 찾아봐도 그런 구절이 쉽게 눈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노 입도 요문론을 읽어보니 깨달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 참으로 저도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려면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떠나야 한다고 도노 입도 요문론에는 또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간단합니다. 깨달았다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깨달았다면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떠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해도 안 되고, 돈을 너무 미워해서 산속으로 도망가려고 해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랑이나 미움 같은 격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이 깊었다면, 한소식했다면, 정말 깨우쳤다면, 오매이려를 경험했다면 여실직연할 수 있는 정신적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험인가 도박인가를 판단할 때도 여실직연의 능력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수행하면 비록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실직연의 역량이 조금씩 생깁니다.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깨닫지 못할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하더라도 깨달음을 추구하면 또 안 됩니다. 그냥 매일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깨달아야지라는 의도를 가지고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어 수행할 필요도 없고 하루하루 매 순간을 수행의 순간으로 삼으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은 수행의 결과지만 날마다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노력한다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경지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불교의 수행법을 습득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나무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연불선이라도 해야 합니다. 사업이 맞지 않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도박이지만 사업에 맞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모험입니다. 모험을 하지 않고 돈 버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당신은 사업할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급기야 사표를 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교성이 좋고 술 잘 마시고 외향적이면 사업 잘할 거라고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다면 성공할 사람도 참 많겠습니다. 당신은 사업할 사람이다 이런 말이 쉽사리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미워하는 마음을 떠나서 자신의 능력, 자신이 처한 환경, 조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직연의 마음으로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사업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즉 나는 사업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한다고 해도 투자를 잘한다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도 투자지만 봉급 생활자가 여윳돈을 가지고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이런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봉급 생활자도 사표 내고 사업을 하지 않아도 여윳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축도 투자입니다. 요즘은 저축하면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축에 관심이 없지만
저축으로 생기는 이자율만큼 주식 투자 수익을 올리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 누구나 다 장밋빛 이야기만 듣고 있지만 과거처럼 부동산을 사두기만 하면 값이 오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직 소수의 부동산만이 투자 수익을 냅니다. 오직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워런 버핏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으로 돈을 번 우리 주변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아도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식 투자는 매우 말리고 싶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도 함부로 달려들 일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성공 사례만 우리는 익숙하게 듣고 있지만 부동산으로도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돈이 필요합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투자하는 것은 사업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위험 부담이 높은 모험입니다. 과연 자기가 이런 모험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하고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냉철하게 보아야 합니다. 투자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식 투자의 경우 아무나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아주 특별한 정신적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봉급 생활자가 최고의 직업입니다. 사업이나 주식, 부동산 투자 등은 상당한 배짱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상황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여실직연의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제일주의로 가는 사람도 사업이나 투자엔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저축을 우습게 보지 말고 저축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정기예금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 쉽지 않다고 여의도 증권가의 어떤 고수가 이야기했습니다. 투자에 약간의 재주가 있는 사람은 저축 이상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보험까지 모두 투자에 해당합니다. 보험은 투자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요즘은 보험도 다양한 투자 상품과 결합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해서도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소득의 4분의 1을 저축하라고 하셨지만 오늘날 4분의 1씩이나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근면하면 조금씩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근면하게 살아도 저축이 어려운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이건 무언가 잘못된 사회임이 틀림없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근면하게 살아도 저축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면 복지가 필요합니다. 불교는 자신 개인의 수행만에 관심을 갖는 소승불교가 아니고 중생구제를 이상으로 삼는 대승불교가 진정한 불교입니다. 중생구제라면 우리는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복지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별도로 강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22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